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대한민국이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SCR에 필요한 요소수 생산 가능 물량이 이달 말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물류업계에서는 최악의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소방차와 구급차, 군용 차량 등 필수 차량을 위한 요소수 확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 요소수 품귀와 화물연대 파업이 맞물리면 역대 최악의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한시적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SCR 비활성화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합물류협회는 국내에서 요소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가 해상 운송을 통해 국내에 반입될 때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요소 확보 실패로 디젤 차량의 절반이 멈춰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플랜 B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지속된다면 최근 선적 부족으로 말미암은 수출입 물류 대란은 해상과 육상 양방향의 문제로 심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2021년은 역대 최악의 물류 대란과 함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이 곧 국내 반입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소요량의 2에서 3개월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일부는 수출 전 검사가 완료돼 선적 대기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요소수 대란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외교부는 12일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요소 물량의 검사가 완료됐다는 것도 중국 현지 공관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출 검사 신청 물량은 7,100톤가량이며 검사가 완료된 분량은 이 가운데서도 비교적 소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분량 은 현지에서 선적 등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물량도 중국 당국의 확인이 이뤄진 만큼 조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속한 검사에 협조해 국내 도입이 이뤄지면 요소 수급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수의 요소 함량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은 요소수 56,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가 1개월간 사용하는 요소수는 24,000에서 27,000톤으로 중국과 계약 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2에서 3개월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심각한 요소수 부족난에도 중국은 신속한 해결 방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내수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태에는 무관심하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요소수 협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멕시코의 자동차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의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국회 한중 남미의회 외교 포럼 소속 대표단은 멕시코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베리오초와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수의 한국 수출 문제를 긴급 협의했습니다. 내년 한 멕시코 수교 60년을 앞두고 양국 간 우호 증진과 FTA 체결 촉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해 이날 로드리고 글로벌 책임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생산해 한국으로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로드리고 책임자는 미국 휴스톤과 캘리포니아 공장 및 멕시코 현지 공장의 생산 물량 중 월 최소 600톤을 한국에 보낼 수 있으며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김 의원 등이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한국 요소수, 유럽 마그네슘 수급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세우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대형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대1로는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6개상 실크로드 구축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주시는 8일 이번 공급 위기를 통해 유럽, 한국,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발 공급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고 유럽에서는 마그네슘 수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요소수 원료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또 중국은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발전용 석탄 부족으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이면서 마그네슘 의존도가 높은 유럽, 자동차 부품 제작사의 타격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완성차 업계는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인도 기일이 최장 1년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폭스바겐 구매 담당 책임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마그네슘 부족 사태는 반드시 닥칠 것이라면서 다만 마그네슘 부족이 반도체 부족보다 더 큰 문제가 될지는 당장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런민즈시는 한국의 요소수 위기도 유럽의 마그네슘 위기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목죄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서방 국가가 집요하게 대항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글을 올리는 한 논객은 이번 사태를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의 선택을 압박할 카드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1대1로 선상에 있는 60여 개 연선 국가의 인구는 약 4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 경제 규모는 21조 달러, 약 2경 4,740조 원으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이 계획 중인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5에서 10개로 세네갈의 서아프리카 백신 생산 허브 마련,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 구축, 여성 기업가가 보유한 기업의 대출 혜택 지원, 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투자 대상지는 내년 1월 발표될 전망입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내년 출범이 가능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물색하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다음 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 대상 개도국이 필요하다면 지분 참여, 대출 보증, 전문 기술 제공 등 모든 범위의 재정적 도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투자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3W는 중저소득국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때 출범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상입니다. B3W의 출범은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며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B3W 출범을 위해 달립신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포함한 미 정부 관료들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방문해 해당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아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가나, 세네갈 등 5개국에서 향후 수개월 내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 10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아시아 일정에서는 유명 프로젝트를 맡을 소수 집단을 선정해 조기 자금 조달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B3W 출범을 확정지으며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중국 정부는 글로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미중이 공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지 해체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소통하는 것이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호혜적으로 함께 윈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 발전과 부흥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세계 각지의 5에서 10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런 구상에는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모습을 보면 트럼프 정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대부분의 셧다운을 해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시작된 내수적 어려움과 폭우와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로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모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